놀라셔도 괜찮습니다. 네. 들어오기 시작하네. 경고 들었구나. 카톡 소리 있어. 그럼 지금 내 화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는 거구나. 첫 라이브를 시작하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경구님 들어오셨네요. 나온다고 이게 뭔가 마이크로 실수를 할 것 같았는데 시작하자마자 했네요, 여러분. 그랬군요. 정말 없어.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 입장하신 분이 안 계시네. KT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첫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나 저도 참 궁금하네요. 경구님이 잘 나온다고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몇 분 더 들어오면 이제 얘기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게 첫 방송이다 보니까 뭐 중간에 좀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버스님이 라이브를 하실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해주셨네요. 아이고야,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우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몇 분 들어오셨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면, 제 채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독자분들 중에 한 90% 정도가 미국 분이나 유럽 분들, 외국 분들이에요. 그리고 10% 정도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방송은 한국어로 하는데 요즘 이게 세상이 좋아져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바로 번역해서 영어 자막으로 제 화면에 영어 자막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외국 분들이라도 들어오셔서 카이노시스가 어떤 얘기 하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이구야, 이거 뭐지? 처음 봤는데, 제가 슈퍼챗이라는 거 처음 봤는데요. 경구님이 또 응원해 주시느냐고 슈퍼챗을 해주셨네요. 첫 라이브 방송인데, 너무 영광입니다. 경구님이 첫 번째 되셨네요. 제가 다른 라이브도 좀 볼 때 좀 어색했던 게, 슈퍼챗이라고 일종의 후원인데,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고맙다는 얘기하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제 방송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미국에서 이름이 좀 어려워서요. 데니 설빙구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분이 샌디에고, USA,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지금 보고 계시답니다. 제가 어떤 얘기 할지도 모르는데 이제 들어와서 그래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은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게 뭐냐면,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계기라는 게 뭐 특별하게 어느 날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드리는 게 어떤 게 될 거냐면, 제가 이제 한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한 25, 6년이 됐는데, 제가 사업을 시작한 첫 사업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과정을 겪고 일을 하다가 유튜브를 하게 됐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뭐, 재밌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 첫 사업,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이제 공무원을 잠깐 하다가 98년도쯤에 공무원을 좀 했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다가 이제 고시 생각도 하고 공부를 좀 해보다가 그 부동산 거래정보망 회사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거래정보망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그 요즘 부동산에 가시면 한 집에 가도 그 매물들을 전부 다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집에서 가지고 있는 매물도 볼 수 있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매물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게 2000년 전이니까 2000년대 전에 99년, 98년에 개발해서 제가 2000년쯤에 한 거니까 굉장히 빠를 때였습니다. 99년이었죠. 근데 그 사업 자체가 비전이 너무 좋았어요. 거래 매물이라는 거를 공유해 가지고 모든 부동산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만든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그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 거래를 쌍방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동산에서 그 매물을 내놓은 분도 알고 또 구매를 하려고 하는 분도 알면 이분이 이제 독점적으로 양쪽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거래 정보망이라는 거를 통해서 쌍방 거래라는 게 생긴 거예요. 매물을 가진 분은 저쪽에 있는 부동산이고 제가 매물이 없나요? 찾으러 간 집은 이쪽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래 정보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부동산에서 다른 부동산이 내놓은 매물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가 98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 IMF라는 게 온 거예요. IMF라고 이제 국가적으로 뭐 부도가 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큰 일이었거든요. 경제가 아주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제 기억에 급여를 뭐 한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마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뭐 한 30살 정도였는데 같이 다니던 친구 그 직장 동료 중에 후배가 두 명이 제가 이제 따로 일을 하겠다 그랬더니 같이 하자고 따라 나와서 같이 셋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때 그 상호가 지금 생각해도 재밌는데 상호가 뭐였냐면 티캡 코리아라는 상호였어요. 상호가 티캡 코리아 뭐좀 어색하죠 여러분. 이 티캡이라는 게 타임캡슐 약자라고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99년도에 2000년도가 막 되기 전에 99년에 그 기억하실 거예요. 밀레니엄이라고 새로운 세기가 열린다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전 세계가 웅성웅성했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뭐 세계적으로 완전 뭐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이거 이 세계가 바뀐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타임캡슐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타임캡슐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중성 있게 판매를 해보면 뭔가 그 기억에 남기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자기가 보관을 했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시점에 세팅이 열릴 수 있도록 이 타임캡슐을 잠가놨다가 열릴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도 이제 타임캡슐을 만들려고 상호도 티켓코리아라고 짓고 그 타임캡슐에 관련된 거를 이제 정보도 모으고 만들어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이 사업이라는 걸 처음 시작하려고 했더니 그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금형 같은 거 만들고 뭐 플라스틱 사출을 만들어내려면 금형 비용만도 뭐 수천만 원 들고 이 제품화하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억대 이상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 첫 사업 자금이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몇백만 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전히 뭔가 그 굉장히 좌충우돌하던 그냥 해내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그 제 같은 동료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전에 고시 준비도 하면서 법률 공부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법률 공부를 할 때 늘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이 법전이 아주 깨알 같은 글씨체로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게 법전이잖아요. 그 당시엔 더군다나 모두 다 한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한글로 바뀌었죠. 한문 법률이 서가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들여다보기가.
그 법 공부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조문 자체는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뭐 해석이라던가 판례 같은 걸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있는데 그 음성 법전 들을 수 있는 법전을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우리 이걸 먼저 만들어서 시드머니를 확보하고 사업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기로 하고 이제 그 녹음을 하려고 녹음을 해서 이제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목표였거든요. 없었거든요, 그런 게. 이게 시대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유튜브만 켜면 핸드폰만 열면 별의별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음성으로든 영상으로도.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활성화되기가 전이었고 유튜브 물론 없었고 그 활성화되기 전이고 이 그 매체도 기기도 뭐였냐 하면 지금 뭐 MP3나 이런 게 아니고 카세트 플레이어였어요. 카세트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릴이 감겨 있다가 돌아가면서 이제 읽어내서 소리 나오는 거잖아요. 이 카세트 테이프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만드나 걱정을 막 하다가 아이고 또 풍풍님이 뭔가 이게 슈퍼챗인가요? 제가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뭔가 후원을 해주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또 막막한 거예요. 제가 이 영상 통해서도 옛날 생각을 이제 오랜만에 저도 해보게 됐는데 그 20여 년 전에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이게 뭔가 그 낭만이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그 제 특기 중에 제가 그 저는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장 조사를 거의 안 합니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죠. 당연히 단점이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장 조사를 안 하고 사업을 하는가. 그런데 제가 이제 한참 막 일을 만들 때는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전을 만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스튜디오라는 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치동에 이제 어떤 스튜디오를 하나 소개를 받고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이렇게 뭐 스튜디오 설비 갖춰져 있고 녹음 설비 있고 녹음실 있고 이제 바깥에서 기사분이 이렇게 조절하면서 녹음을 하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상의를 했죠. 제가 이게 녹음을 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가 하는 것보다 이 전문적인 성우분이 계시잖아요. 이 성우분이 하시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성우는 제가 모르니까 거기에서 결국 시드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 구독자 한 분이 시드머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생각해도 몇 백만 원으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도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성우를 섭외를 했는데 여자 성우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남자분보다는 법률이 딱딱하니까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자분을 이제 섭외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섭외해서 성우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최초로 이제 법률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상위법, 가장 대한민국 법률 체계 상위법인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헌법을 먼저 녹음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개받은 성우분과 이제 제가 그 원고를 준비해서 가서 이제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녹음을 했는데 그때 소개받은 성우분이 그 이선이라는 분입니다. 이선 씨예요. 이거는 제가 혹시 이분에게 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겪었던 거고 만나 뵙고 팩트라서 말씀드립니다. 이선이라는 분을 만나 뵌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성우분인데 와, 이 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성우분이라 이 조절도 잘 됩니다. 아주 예쁜 소리도 내시고 뭐 편한 대로 이렇게 음색 바꿔가면서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분하고 녹음을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놀랍게도 그 뽀로로 나중에 뽀로로 소리를 내신 성우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이제 헌법을 녹음을 해준 거예요. 녹음을 해서 얘를 테이프로 만들고
이제 유통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유통을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테이프이긴 테이프인데 나름 이제 뭔가 그 공부에 관련된 교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류가 이게 그 도서 쪽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를 등록을 해야 됐습니다. 제가 이제 티켓 코리아라는 데를 출판사로 등록을 하고 이제 첫 번째 헌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유통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비가 오네요. 여러분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스콜처럼 지금 대한민국에 비가 막 요란하게 내리다가 그쳤다가 하는데 조금 전까지 안 내리다가 지금 갑자기 또 비가 내리고 있네요. 뽀통령 성우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이선이라는 분이 바로 그 뽀통령이라고 나중에 하더라고요. 거의 뽀로로라고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내신 성우분이에요. 이분이 목소리가 워낙 그 예쁘기도 하고 어린 아이 소리가 많이 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영화를 더빙을 해서 한국말로 외국 영화를 이렇게 보여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아역 배우들 외국인 아이 남자든 여자든 남자 아이 소리도 되니까 남자 아이들 소리는 거의 이분이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나 뵀던 분 지금도 요 근래는 이제 연락 못하고 뵌 적은 없는데 기회 되면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뵙고 뭐 가능하다면 제가 이제 방송한다고 그래서 이쪽에 한번 초대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 이제 헌법 테이프를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유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출판 등록도 했고 서점에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이 수험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각종 고시나 공무원 시험들 보는 친구들 이분들을 위해서 그 관련된 도서만 모아놓은 그런 서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서울대 옆에 신림동에 그쪽에 고시촌 쪽에 서점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노량진 쪽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신림동 쪽에 이제 가서 그 테이블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리고 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 정도 하고 그때 사무실 와서 기다렸던 거예요. 야, 지금 생각해보면 마케팅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이 서점에 그냥 알리고 몇십 군데 이렇게 알려놓은 다음에 연락 줘라. 그리고 편하게 와서 이제 사무실에서 물론 마음이 편하진 않았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나 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밖에서 이제 뭐 일을 보고 있었는데 제 동료 중에 한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큰일 났다. 그래서 아니 큰일은 뭐냐 했더니 부산에 있는 지금 상호도 기억나는데 영광도서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큰 서점입니다. 이 서점에서 그 헌법을 100개를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문했으면 좋은 일이지 뭐가 큰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물론이고 제 동료도 그때 세금 계산서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고 어떻게 끊는 건지를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니까 이제 이 친구 당황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아봐가지고 세금 계산서도 만들어서 발행하고 100개를 먼저 보내게 된 거예요. 제가 서울 쪽에 알렸는데 희한하게 그 부산에서 연락이 제일 처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서울대 앞에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데가 워낙 이제 그 고시의 메카다 보니까 그각 서점들 대형 서점들에서 정기적으로 이 동네를 방문을 한다더라고요. 방문을 해서 뭐 어떤 게 좀 많이 나가나 뭐 요즘 대세가 뭔가 뭐 수험생들이 많이 찾는 게 뭔가 이런 정보를 찾아간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광도서라는 데서 왔던 분이 그걸 우연히 본 거죠. 보고 연락을 해서 또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팬클럽 회장입니다. 우리 경우님이 회장을 자처하고 계시네요. 아이고야, 너무 고마운 말씀이네요. 실시간으로 번역이 잘 되고 있나 봅니다. 그래도 번역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령 성우분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선 씨라는 분 얘기하다가 잠깐 말았는데 이분이 제가 만나 뵀을 때도 이제 자기는 이렇게 종합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뭐 뮤지컬 배우도 하시고
또 뭐 영화에도 아마 참여를 좀 하셨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고시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그쵸. 고시라는 게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시험이 아마 영어로는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됐고 이제 서점에 막 배포가 된 거죠. 여러 군데로 배포가 됐는데 제가 그때 알았는데 여러분들 그 서점이라는 곳에 물류망, 이 배급망이 굉장히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 서점에서 아침에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 되기 전에 그날 그 책자가 그 서점에 도착을 합니다. 이 서점 쪽의 물류가 요즘 쿠팡이 왜 다음날 아침에 오고 하는 거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먼저 아주 선진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체계가. 그래서 제가 지금 제 티켓 코리아 음성법전 만든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영어로 레드아이님이 제 영상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이에요. 남겨주시는 분인데 책이 많으시네요. 다 읽으신 건가요?를 물어보셨네요. 예, 제가 갑자기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갑자기 책 얘기가 됐네요. 뭐 제 책이니까 물론 뭐 읽어봤긴 할 것 같습니다. 다 못 읽은 책도 간혹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제 책의 사실 일부인데 그 제가 책 얘기해드리면 제가 두 가지를 수집을 합니다. 수집 광까지는 아니래도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한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공구고요. 또 하나가 책이에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3천여 권 정도 모아서 제가 좋아하는 책도 있고 많이 본 책도 있고 사랑하는 책도 있고 한데 그 요즘은 또 책을 읽는 시대가 아니긴 아니라서 여러분들 책이 조금 그 낯설기도 하실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더 하실 건데 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읽어봐야 되는 게 뭐 너무 당연하고요. 이 책은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네요. 여러분들이 그 책 어려워하는 분 중에 이 다 읽어야 된다는 데 대한 압박감 같은 게 좀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샀는데 뭐 끝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조금 바꾸실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공구를 하나 구매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구를 뭐 한 몇 번 정도 사용해야 제가 구매한 공구를 넉넉하게 활용을 한 걸까요? 뭐 10번? 100번? 1000번? 뭐 정해지지가 않잖아요. 이제 한 번이라도 요긴하게 사용을 하면 그 공구를 구매한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물론 뭐 현업으로 일을 하면서 다양하게 사용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몇 번만 사용해도 충분하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책을 어떤 책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셨으면 얘를 뭐 꼭 다 읽어야 되겠다는 압박감 가지실 필요 없이 필요할 때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런 식으로 본 책도 많고요. 또 어떤 책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거 느껴보셨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게 반밖에 안 남았네.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인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은 이제 여러 권 있는데 뭐 개그맨 분 중에 이 뭐죠? 케이크를 먹으면서 막 반씩 줄어들어가지고 막 눈물 흘린다는 뭐 그런 유머를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책에서 가끔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책 사랑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이 책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만 제가 더 해드리면 그 사람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 어떤 뭐가 되고 싶으면 그거 인척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뭐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계속 우아한 척을 하는 겁니다. 우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아한 것처럼 계속 행동을 하면 아니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아해질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내가 책 읽는 게 너무 좋아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책을 수시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주 열어볼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시면 뭐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책이라는 게 그 수많은 그 작가분들 그 책을 쓴 사람들의 인생이 여정이 이력이 다 녹아 있는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뭐 고전은 물론이고 현대책이라도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뭐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았죠. 책 얘기를 하게 되네 갑자기. 원래는 제가 DIY하고 공부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뭐 연관된 얘기를 하니까요 계속. 제가 아까 그 음성법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음성법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유통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제가 테이블 거의 한 낱개 숫자로 100만 개 정도를 판매했더라고요. 100만 개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냐면 헌법이라는 거는 이제 양이 적습니다. 그 13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 짧은 법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법 체계 중에 가장 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뭐 세세한 걸 다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계략적인 큰 그림만 정해놓는 거라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테이프 한 개로 나왔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육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률이 있어요. 형법, 형소법, 민법, 민소법, 또 상법, 헌법까지 합쳐서 육법이라고 하는데 이 나머지 법률들은 민법 같은 경우는 뭐 1000조가 넘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많아요. 이걸 녹음하는데 테이프 민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0개 정도 됐고 상법도 마찬가지고 이제 형법도 꽤 길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낱개로 다 해보니까 나중에 한 100만 개 정도 거의 됐는데 이게 그 100만 개 정도까지 나가게 된 데는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시 준비하는 분들이 소리로 듣는 게 굉장히 필요도 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이건 제가 나중에 생각해도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뭔가 물건을 만들면 이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어떻게 팔아야 될 거잖아요. 사는 분들에게 이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소개도 하고. 그런데 이 음성법전이라는 거는 희한하게 이제 형태가 카세트 테이프의 형태다 보니까 작잖아요. 제가 이렇게 패킹을 물론 했지만 굉장히 손바닥만 하잖아요. 뭐 5개라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이 좀 어느 날 제가 이제 교보문고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물건을 보내고 한두 달 있다는 것 같아요. 교보문고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제 테이블 담을 장식장을 만들어 달라더라고요. 아크릴로 투명한 거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만들어 드렸죠. 만들어 줬더니 만들어 이제 가봤더니 그 교보문고라는 데 가보셨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코너 나눠져 있고 막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운터가 있잖아요. 코너별로 카운터가 있는데 제 이제 수험 서적을 판매하는 곳에도 이렇게 카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운터 앞에다가 이제 제 거를 올려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걸 또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데 놔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옛날 얘기라 좀 어두운 얘기긴 한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책자도 도난 사고가 많이 생겼다는 거더라고. 예전에는 그때는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책자도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게 좀 생긴 건 했는데 저희 테이블 장에다 놨더니 제 테이블 아니 이게 워낙 조그마니까 뭐 가져가기가 너무 쉬운 거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분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제 제품이 그 메인 카운터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카운터에 장식장을 해가지고 누구나 계산하면서 모두 볼 수 있게 이렇게 놓여진 거더라고요. 그래서도 더 판매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나중에 해보면 이게 뭔가 이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물론 뭐 비용을 들여서도 하고 뭐 지금은 소셜에 SNS로도 알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게 이게 될 제품은 저절로 구전을 통해서든 어떻게 되든 이게 풀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출판사를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책자를 만들면 이 책자를 그 적재적소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고 오는 방문하는 장소에 갖다 놓는 게 굉장한 그 메리트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영업사원들끼리 막 이렇게 다툼도 해요. 우리 걸 여기 놔줘라, 저기 놔줘라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저절로 메인 카운트에 올라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맞아져가지고 정말 그 날개도 친 듯이 팔렸습니다. 정말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이제 또 생각했던 중에 이게
그 사업이라는 게 참 희한하구나. 그 어거지로 제가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소비자의 니드만 잘 맞추면 이게 얼마든지 이렇게 판매도 되고 가능하구나. 그때 너무 이제 재밌게 판매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이게 뭐 대박이 난 겁니다 나름. 이 고시가에 엄청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90년대 말이나 그 2000년대 초반 정도에 고시 수험 준비를 해보신 분들 중에 아마 그 티캡 코리아라는 곳 티캡 코리아라는 상호는 좀 묘하죠. 상호는 그때 출판사에서 다 이슈였습니다. 아니 출판사 상호치고는 좀 묘한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그 음성법전이라는 거를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 당시 공부를 했는데 제 법전을 모른다 그러면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안 하신 분이거나 아셨을 거예요. 나름 이제 이게 막 날개도 친 듯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뭐 그때 또 기억이 나는 게 지금 당연히 여러분들 그 출금 입금 다 계좌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은행에서 직접 이렇게 통장에 그 뭐라고 하죠? 띠리릭 띠리릭 찍히는 기장이라는 걸 하고 뭐 현금도 찾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판매된 것들 나중에 이제 저희 사업 계좌에 제가 은행 가서 이렇게 기장이라는 걸 하면 와 뭐 정신없이 정말 뭐 어디 누가 얼마 입금 짜르륵 찍힐 때였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던 거는 이제 찍고 나서 뒤돌았다가 이렇게 다시 찍으면 또 찍혀요. 또 입금이 되고 아 사업이 이런 식으로만 진행되면 이게 얼마나 진짜 아름답겠습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첫 사업을 음성법전이라는 거 만들어서 아 이걸로 이렇게 벌어진 일 생각해 보면 참 재밌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아마 그 외국 분들이 보고 계시는 않는 것 같은데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한 분 계시고 뭐라고 얘기도 해주셨네요. 이게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하네. Translate real time 번역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래도 나중에 이제 제 이 영상을 혹시 보실 분들이 외국 분들 중에 독일 분이 계시다면 제 말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독일에서 음성 법전 사업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 독일 분들이 이제 세계에서 유일할 정도로 이 법전이라는 거를 늘 가까이 하는 분들이에요. 법전을 읽는 거를 보통 평범한 분들도 항상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사회상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그 뭔가 굉장히 엄격하고 규율 또 체계 이런 게 짜여있는 그 나라다 보니까 이 법률 작은 법률이라도 뭔가 저촉이 되면 피해가 생기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일반인들도 많이 본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좀 근사한 아주 괜찮은 성우분을 섭외하셔가지고 녹음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충분히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카세트 테이프 형태로 만들지는 않으시겠죠. 카세트 테이프는 아니고 뭐 유튜브로도 사업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법전 얘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연관이 됩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 이제 제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연결이 되는데 이 음성 법전 처음으로 만든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번 법전을 보여드릴까요? 법전 진짜 제가 만든 에피소드도 있고 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헌법 테이프예요. 그리고 알맹이가 이렇게 생긴 건데 나이가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이야 물론 보시고 아시겠지만 지금 뭐 20대 분이나 10대 분들은 아마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기기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거의 릴에 감겨 있어서 이렇게 틀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선이라는 성우분과 녹음을 했던 거고요. 이 테이프를 만들 때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리는 게 있네. 에피소드 중에 테이프를 어느 레코드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이 라벨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더라고요. 이 라벨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테이프에 보면 이렇게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종이 디자인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디자인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제 동료들하고 상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저와 함께 하기로 했던 그 후배 한 친구가 자기가 만들어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라벨을 만들어 오겠다고 했는데 그 을지로라는 데가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 그 메카잖아요. 뭔가 인쇄물을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저 또 그것도 몰랐네요. 그 맥킨토시라는 기종이 있었습니다. 이 맥킨토시라는 기종이 대세였던 거예요. 일주일에 모든 회사가 한 90% 이상은 90%가 뭡니까? 아마 거의 다는 그 맥킨토시를 사용할 때예요. 애플에서 만든 IBM PC가 이제 퍼슨 이게 좀 더 알려지기 전인 거죠. 갔는데 아니 파일을 이제 뭔가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미지를 이 대법원 이미지랑 뭐 정의 여신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천칭과 칼 들고 있는 뭐 이런 상이 있는데 이 이미지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 친구가 쓰고를 아래 한글에다가 담아간 거예요. 디자인 이미지를. 그래서 갔더니 이제 거기서 깜짝 놀라더랍니다. 이거 아니 맥킨토시만 하는데 아래 한글은 또 뭐며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거를 기어코 어떻게든 뭐 옆에 뭐 변환하고 뭘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기어코 인쇄를 해왔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도 제가 계속 만나고 있는 나중에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 사장이라고 그 중국에 관련된 일을 제 일을 봐주고 있는 친구예요. 지금도 이 친구가 그때 그 뭔가 저희 이 친구뿐 아니라 그때 시대상이 뭔가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 싫으나 좋으나 이제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막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더 놀란 게 그것도 사실은 놀랄 일이었는데 그 이미지 법원 이미지랑 정의여 신상하고 이제 글씨를 넣고 뒤에 이렇게 구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봤는데 아니 이 구름은 어디서 난 거냐고 그랬더니 야 여러분들 이제 놀랍습니다. 이 구름이 무슨 그림이냐면요. 그 윈도우라는 PC 운영체제 바탕 화면에 있는 구름인 거예요. 그 구름을 뜯어다가 그 우리 디자인에 쓴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죠. 진짜 지금이야 뭐 AI도 만들어주고 뭐 이미지 만들고 하는 프로그램도 좋은 게 정말 많은데 아래 한글 파일에 담아가지고 윈도우 바탕화면에 있는 구름을 뜯어가지고 여기까지 만든 거 보면 참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친구도 대단하고 그 일을 해내는 스타일이며 뭐 하고 만다 해온다 이런 게 너무 강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특히도 그랬고 요즘 친구들이 그런 게 조금 적어진 것 같아서 제가 가끔 아쉬울 때가 좀 있습니다. 젊은 직원분들이 예전에 저희가 40, 50대 분들은 느끼실 텐데 해내려고 했던 것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좀 가끔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시대가 바뀌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점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탭이 만들어지고 시판돼서 굉장히 팔리고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릴 게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법전이 얼마나 또 알려졌던 거냐면 2000년 2월쯤에 그 중소기업청에서 매일경제라는 곳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 소호 사업전이라는 걸 했습니다. 소호라는 게 지금은 아마 이 말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SOHO인데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라고 이게 작은 규모로 뭔가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말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성공적인 업체들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거였고 거기에 제가 참여했다가 이제 이 음성법전이라는 걸 가지고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상을 받아서 그때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때 받았던 게 바로 이 상패입니다. 이 상패로 뭐 이렇게 금상이라고 써 있죠.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뭐 이렇게 독창성과 사업의 우수성으로 뭐 이렇게 성공해서 뭐 좀 모범이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상을 받기도 했고 이 음성법전이라는 게 첫 사업이었거든요. 첫 사업이 이렇게 잘 진행됐는데 지금도 아주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명이라는 것과 이제 그 이 음성법전이랑 연관이 생긴 거예요. 어떤 연관이 생겼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이 사업을 국내에서 벌이다가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잘 팔리길래 고시라는 시장이 존재하는 시장을 봤더니 일본입니다. 당연히 일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 그 수험 체계, 고시 체계가 사실은 다 일본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일제 시대 겪으면서 그 이후로 이제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인구보다
한 서너 배 되잖아요. 됐는데 시장도 훨씬 클 거고 그래서 와 시장도 훨씬 크고 해서 가봐야 되겠다. 내가 일본에 수출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2000년 초반에 1월 달에 이제 1월은 아니었구나. 그 상 받고 나서니까 이제 뭐 중순인가 봅니다. 2000년 중반에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제가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제가 원래는 잘 안 하는데 남의 나라 다른 나라라 그래도 뭐 둘러보고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갔더니 아니 일본 어떤 큰 서점에 갔더니 아니 음성법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글쎄 일본 헌법 뭐 형법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아직 수출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와 있나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그 일본의 어떤 출판사에서 제 음성법전을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만든 거더라고요. 일본 모방 참 잘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제가 제 걸 베낀지 똑같이 만들었는지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만들면서 이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을 거잖아요. 이게 이만저만한 거다. 그런데 제가 설명한 문구며 멘트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야 이건 좀 서운하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 버렸네.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음, 데니스란 분이 이제 바쁘신지 나중에 보시겠다고 떠나신답니다. 데니스란 분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중에도 뵙겠습니다. 그 이제 일본에서 충격을 하도 받아가지고 이제 물하고 먹은 마시고 그래서 음성법전이라는 얘기와 제 발명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그때 일본에서 갔다가 술을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이제 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술만 며칠 잔뜩 먹다 온 것 같아요. 이틀이었나 3일을 돌아왔습니다. 와서 변리사 사무실을 찾아간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이게 만들면서 등록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특허를 출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이 바쁘니까 좀 미루다가 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다. 일본에 내 걸 베꼈고 제가 출원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변리사분이 아주 단호하게 출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사람이다. 저는 이제 내가 만들었으면 나중에라도 출원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허가 안 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은 그 특허라던가 발명이라던가 아이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얘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때 굉장히 큰 교훈을 얻은 거거든요. 이게 그 경구님이 회원 가입한 지가 벌써 8개월 되셨다고. 그 출원이라는 특허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 아직 공표되지 않은, 발표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기술을 내가 오픈하는 대가로 얻는 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제품이나 기능이나 기구에 대해서 특허라는 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아직 나와 있는 제품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있으면 이미 사람들에게 이제 뭐 법률용어로 공표라고 하는데 공표가 돼버린 상태인 거예요. 이미 기술이 이미 오픈이 된 거란 얘기죠. 오픈이 되기 전에 출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제가 사실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발명을 알아야 되겠다. 나 너무 억울하다. 진짜 사실 그때 좀 억울했거든요. 제 거를 똑같이 베껴서 만든 업체가 있는데 뭔가 그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좀 진짜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발명이라는 거를 뭐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뭐 법전도 찾아보고 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그 동호회라는 게 많이 활성화돼 있었어요. 그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이라서 그 천리안, 나우누리, 뭐 하이텔이라는 그런 PC 통신망이 있었습니다. 좀 낯서시죠, 여러분? 그 전화망으로 연결이 되는 모뎀이라는 기기를 사용해 가지고 서로 이제 모임을 하는, 물론 다 텍스트예요. 다 글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도 찾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막 가보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보고
발명에 대해서 부지런히 알아볼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또 닉네임이 좀 어려우시네요. 가문님이라고 돼 있으신 건가요? 분이 슈퍼챗 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라이브 하면서 지금 슈퍼챗이라는 걸 받아도 되는지 사실 좀 조금 난처하기도 하네요. 애매하기도 하고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로 알고 감사 말씀드리면서 더 열심히 제가 경험한 것들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명이라는 걸 이제 막 심하게 알아본 거예요. 많이 알아보고 모임도 찾아가 보고 했더니 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때 재밌는 분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발명 얘기 나중에 해드리게 될 때 그 얘기 해드릴 텐데 야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아이디어라는 거를 구체화하고 제품화하고 사업화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연히 지금도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만나뵌 분 중에 정말 참 놀라운 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제가 성함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다보탑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에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분은 거의 60이 넘으셨던 분이었거든요. 나이도 많으셨던 분인데 그 발명 쪽에 오래 종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발명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시고 또 이 명세서라는 것도 써주시고 뭐 이런 거 다 가능하신 분이었는데 그 발명에 몰두하고 있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들을 만나면 격려도 해주고 뭐 밥도 사주고 좋은 얘기 해주시고 많이 해주셨던 분이에요.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그분. 슈퍼챗 또 쏴주신 분이 계시네. 예, JK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을 만나 뵀는데 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도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움직이시면서 사람들을 돕는구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글로 많이 뵀다가 모임에서 몇 번 뵀다가 이제 한번 별도로 따로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그분이 아마 양산 쪽에 계셨습니다. 양산 쪽에 계셨는데 이제 제가 내려가서 만나 뵀어요. 만나 뵈서 그날 뭐 진짜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말씀 듣고 저녁에 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또 멀리서 왔는데 못 보낸다고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그 서울에서 금원대에서 온 후배한테 그냥 못 보낸다고 또 따로 이렇게 모텔 방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더 얘기 나누셔야 된다고 거기서 저랑 거의 밤새도록 술 드시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또 지났는데 이분이 멀리 왔으니까 그 양산에서 이렇게 유명한 분을 한번 소개해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하도 오래돼서 사실 그분들 기억은 안 납니다.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 소개로 이제 어딜 간 거예요. 갔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갔는데 회장님이더라고요. 큰 업체를 하시는데 그 회장실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방보다도 훨씬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방이었는데 이제 반갑다고 이제 발명 같이 하는 분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모든 발명인이 이제 자기가 만든 걸 뭔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분은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리모컨 스위치를 하나 딱 누르시니까 그 방에 중앙에 있는 샹들리에 같은 게 위에서 갑자기 쫙 내려오더니 아래쪽에 이제 그분이 발명하신 제품들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저거 있었습니다. 그 릴 있죠, 릴 여러분. 전선 릴. 감아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 기억으로도 그 이전에는 보통 공사장 같은 데서 전기선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마 그 릴에 대한 어떤 특허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제품을 만드셨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뭐 릴을 안 쓰는 현장은 없는 거죠. 이분이 그것도 만드시고 뭐 승마도 하시고 말 이렇게 타는 사진을 이렇게 멋지게 입고 사업도 멋지게 하시고 근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발명을 하니까 나중에 근사한 발명 꼭 해가지고 멋지게 업체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네요. 그래서 이 법전이라는 거를 만들었다가 여차저차 어떻게 그 발명 특허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 사람이 되게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열심히 알아봐가지고 발명 관련된 분들 많이 만나 뵙고 또 같은 그 아이템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나누고 그 발명인들 모임에 가면요 여러분 그 동호회라는 데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동호회라는 게 정말 좋은 데입니다. 굉장히 좋은 데예요.
뭐 등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그 동호회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여했던 발명 동호회에서 느낀 거는 그 뉴비라고들 하잖아요. 신입, 나비스 초심자가 오면 그 고인물들이라고 하죠. 고인물이라는 오래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묻기만 해라. 뭐든지 물어만 보면 내가 모든 걸 알려주마. 거의 뭐 이런 태세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고야. 우리 경구님이 저 대신에 지금 이 회장을 자처하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들께도 다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네요. 친구가 한 명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얘기를 잘못 드렸네. 자꾸 이름을 불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친한 후배라 그 파파고님이거든요. 원래 파파고고님인데 파파고고님 미안합니다. 모르고 이름을 계속 불러드렸네. 이름을 노출을 안 하고 싶은데 노출이 되는 거면 어떡하죠? 전 세계로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닉네임 꼭 불러드릴게요. 우리 파파고님이 또 다른 분들 들어오시면 인사도 다 해주시네요. 발명을 제가 이제 발명을 그렇게 알게 됐고 시작하게도 됐고 동호회 가가지고 또 그 많은 선배분들이 방금 말씀드렸죠. 동호회라는 게 좋은 게 묻기만 해라. 정말 내가 모든 걸 알려주마. 진심을 다해서 뭐 내 돈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도 모든 걸 알려주마. 이런 정도 자세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어느 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면 이 동호회라는 데 꼭 가보셔야 됩니다. 동호회 가보시면 진짜 좋아요. 다양한 분들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실전 경험들 다 들을 수도 있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허당미 좋아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재밌는 줄 알았는데 허당미 좋아요. 친근한 느낌. 허당미가 여러분 좀 뭔가 그 서투르고 좀 어눌하다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구나.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남겨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음성법전을 만들고 나서 첫 사업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발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이어져서 제가 그 다음번 사업도 하게 됐고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게 된 거죠. 지금도 제 한 친구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또 이 음성법전 얘기하면 친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역삼동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후배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왔는데 한 친구가 그래서 놀러 와가지고 제가 어느 친구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한 친구가 야 보통 사업을 10번 정도 하면 한 번 정도 성공한다는데 야 너 이제 첫 번째가 좀 되게 성공적이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원래 좋은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글쎄 앞으로 9번 망가질 일만 남았다. 아니 뭐 이런 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예언대로 사실 나중에 이제 이 이후에 제가 뭔가 일을 또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잘 안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그 제가 저주에 걸렸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친구분들한테 말이라도 좋은 말만 해줘야 됩니다. 그에게 뭔가 무슨 일이 생겨요. 안 좋은 말 하면 악담이 아니라 친구들이 뭐 장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게 말이라는 게 씨가 된다는 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하고 저도 말도 조심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잠기긴 잠기네요. 물 한 모금만 더. 음성법전이라는 거를 만들게 됐고 상도 받고 사업적으로도 도움이 됐고 또 제가 발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발명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제 발명을 그 이후로 오래 알아보고 발명품도 여러 개 있고 뭐 특허를 가진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좀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맛배기처럼 몇 가지만 꼭 알려드리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제 음성법전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해 드렸던 공표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먼저 발표되기 전에 이걸 출원을 해야 된다는 게 꼭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제 채널에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 중에 제가 만든 메이킹 작품들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 중에 그 출원을 하면 좋겠다. 이거 특허 출원을 해라. 너 이거 너무 괜찮으니까 특허를 내라. 이런 얘기를 사실 외국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 말씀드린 대로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출원을 해서 권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든 거면 모르겠는데 제가 만드는 작품들은 거의 다 그냥 이제 이미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특허로서는 사실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특허라는 걸로 권리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작품이나 구상이라면 그걸 먼저 영상으로 찍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건 별도 출원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권리를 심사를 통해서 권리를 획득한 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겠죠. 여러분도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본인 자체도 안 되니까 만든 본인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제가 동호회도 하고 이후에 이제 그 변리사 사무실에 기술이사라는 걸 좀 하면서 출원하는 분들을 만나 뵐 때 많이 느낀 건데 그 시제품, 견본, 샘플 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구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구상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지 출원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 발명 출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아이템과 그 아이디어를 구상한 조합 그 사상에 대한 출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출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견본을 만들 샘플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많은 분들이 뭔가 구상을 하잖아요. 그럼 먼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막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기도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물건을 만들면서 처음 물건이라는 걸 만드는 게 저도 그 이후에 많이 해보기도 하고 사업을 해봤지만 뭐 금형 만들고 디자인하고 뭐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용도 아주 많이 들어요. 금형이라는 게 꽤 비싸거든요. 수천만 원대입니다. 기본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샘플 만드는 거에서 좌절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필요 없고 도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도면이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 걱정되시잖아요. 뭐 정밀 스케치 도면에 뭐 수치 적혀 있고 뭐 3D로 이렇게 막 3D는 아니래도 캐드 같은 걸로 막 돼 있는 도면을 생각하실 텐데 이 발명 출원을 할 때 필요한 도면은 그런 도면이 아닙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면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들기 전에 스케치 이렇게 대략 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 정도 그림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심사관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거예요. 정밀 도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도면이면 되기 때문에 그 도면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건 나중에 제가 발명 얘기 해드릴 때 기회가 닿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또 한 가지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그 이제 샘플도 필요 없다는 얘기 드렸고 또 뭐 먼저 세상에 알리면 안 된다는 얘기도 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 그 초보 발명가 분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대박에 대한 기대입니다. 로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뭔가 구상을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저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도 물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건 끝났다. 이건 뭐 100억짜리다. 10억짜리다. 뭐 1000억짜리다. 막 심지어는 제가 조 단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간과하는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전체 시장의 파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자동차에 대한 발명을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늘 자동차 전체 시장에 대한 매출 규모를 따지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제가 아주 일부니까 그것도 안 되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 기대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출원을 했어요. 2단계에도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이제 심사를 마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1년여가 걸리는데 특허증이 나와요. 특허 등록이 된 거예요. 심사관이 자 이제 당신의 발명을 특허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특허증과 더불어 이제 특허 등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보 발명가분들이 이제 속기준 함정 중에 이 발명 권리증, 특허증이 사업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성과는 전혀 별개인 거예요. 이 특허청이라는 기관은 아직 세상에 공표되지 않은 이런 어떤 이가 구상을 하고 있구나. 아직 뒤져보니까 없네? 그러면 권리를 주는 단순한 그냥 요식 행위인 거예요. 어떤 사업성에 대한 당보라거나 뭐 대중들에게 알려져서 뭐 마케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 팔리게 될 거라거나 이런 보장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발명하는 많은 분들이 이게 특허증까지 나왔다 그러면 거의 이제 뭐 이 로또를 얻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거구나.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을 막 올인하는 분도 있고 집을 팔아서 막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특허증이라는 거는 사업성과는 전혀 별개인 거다. 특허청이 그 사업에 대한 성공 여부를 진단해 주거나 평가해 주거나 담보를 해 주거나 하지는 전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발명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간단한 거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린 거고, 발명 얘기하는 김에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또 요것도 나름 중요한 거라 어떤 게 또 있냐면 그 저에게 자기 아이템을 설명하거나 뭐 출원 생각을 하거나 하는 많은 분들 중에 뭐 제가 들은 분 중에 겪고 그 자기 발명품에 대한 그 복잡성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발명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아주 뭐 이 절묘한 아이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반대입니다. 발명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간단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이 복잡한 여러 가지 막 그 기구들과 시스템과 설비들이 들어가는 거는 발명이라기보다는 점점 이 기술 쪽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영역이고 여기는 발명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가지고 어떤 새로운 동작을 한다거나 새로운 형상이 된다거나 뭐 새로운 기능을 가진다거나 이렇게 만드는 게 발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뭐 자동차를 만든다.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게 발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발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4만여 가지라고 하잖아요. 몇만여 가지 부품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엔지니어링이고 기술. 발명이라는 거는 창의성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사상에 대한 그것도 몇 가지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기능에 대한 거기 때문에 기술이랑 굉장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발명 중에 어떤 얘기가 심지어 있냐 하면 자기가 구상한 거를 어머니께 말씀드려봐라. 그래서 어머니가 몇 초 안 이해하시면 좋은 발명이고 뭔지 모르겠다 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은 발명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발명이라는 건 굉장히 심플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그 간단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 청구항이라는 게 있어요. 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럴 때 이제 구성 요소라는 걸 적게 됩니다. 내 발명을 이루려면 어떠한 구성 요소가 들어가야 되나 이걸 적게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간단할수록 큰 발명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발명, 범위가 넓은 권리 범위가 아주 넓은 발명이 되는 거고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권리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겁니다. 아주 좁게 되는 거죠. 아주 한정적으로 그런 기술에 대해서만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명 얘기 이해하시는 분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클립이라고 왜
저희 종이 묶을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가시철조망, 철조망이라고 왜 양들 넘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철사 구부려 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명에서는 위대한 발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단순한 구성 요소로 뭔가 아주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아주 훌륭한 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역이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지금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당황하셨겠는데요. 이 발명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발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요청이 많으시다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발명 관련 아예 방송에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 건가요? 펫버드님 계시네. 패티오버드님. 아이고 이런.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아무래도 번역으로만은 이게 들어보시기 힘드신가 보네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어로 우리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다 보니까 저희 파티어버드님이 저 영상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는 분이신데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이게 영어로 방송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외국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지금 자막을 띄워보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이 언어상에 오는 거라 제가 영어를 뭐 읽어보는 거는 좀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제 모국어처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막 하트들도 많고 뭔가 그렇죠. 특허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게 많죠. 방수 물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나무의 방수요? 방수는 그 실내에서 사용하는 제가 보통 실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 그냥 간단한 바니쉬라는 거를 많이 씁니다. 바니쉬가 수성이에요. 수성이라 물을 섞어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완벽 방수까지 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굳으면 단단해지는데 이 방수를 심하게 생각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라카 계열, 니스 계열 이쪽으로 처리를 하면 완전 방수가 되죠. 근데 이제 나무를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니스 바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나무 자체가 좀 숨을 쉬고 이렇게 습기도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거가 더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도 바니쉬를 모두 읽고 채팅을 제가 많이 이렇게 못 봤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얘기들 하고 계신지. 친구도 아니네요. 이거 아까 그 얘기구나. 그렇고 특허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 이제 복잡합니다. 사실 복잡하긴 한데 뭐 민간인들은 변리사에게 맡기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바니쉬가 아니라 바니쉬입니다. 바니쉬라고 수성이 있어요. 수성이 바르면 되고 근데 목공 정통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목에다가 니스칠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숨결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구상이 좋아도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허 얘기일까요? 특허 얘기구나. 그러니까 구상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변리사분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눠야 되고요.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너무 복잡해질래나? 그 변리사분들 중에도 이 사업성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비즈니스로 생각을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출원을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출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 기출원된 것들을 살펴보는 서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서치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걸
생략하면서 출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 서치라는 걸 다 하려면 특허 출원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특허가 아니면 보통은 서치를 간단하게 하고 생략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발명이라는 거는 선출원주의라고 먼저 출원한 이에게 권리를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출원이 있으면 당연히 출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게 있나 없나 굉장히 많은 서치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발명이라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저도 그 이후로 이제 제 사업을 하면서 발명을 사용하려고 발명품을 노력을 많이 했죠. 이후로 또 얘기하신 분 있네. 마당에서 여기저기 영상 보면서 따라해보고 있는데 라이브를 바니시 괜찮을까요? 바니시 괜찮습니다. 야외에서 비 맞아도 물론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뭐랄까요, 그 강도, 그 아이고 마이크를 건드렸네. 코팅의 강도 있잖아요. 코팅의 강도는 니스 계열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지금 계집하고 울타리를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바니쉬보다는 니스가 더 나실 것 같아요. 니스가 더 강하거든요. 아니면 뭐 오일 스텐이라는 것도 있는데 강아지 집에까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뭐 약간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울타리라던가 뭐 그런 데 많이 사용하거든요. 평면 잡는데 그럼 추천하는 공구가 있을까요? 사풀해 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서 입문용으로요. 평면 잡으신다. 아, 그 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면을 일반 사포로는 당연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샌딩 기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형도 있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이 샌딩기 가지고 해도 면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원래 면을 잡으려면 그 수압 대패라는 걸 가지고 한쪽 면을 잡고 또 자동 대패라는 걸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양쪽 면을 아주 평면을 잡기도 하고 아니면 또 루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트리머도 가능한데 이것들을 가지고 평면을 완전히 잡아놓은 곳에 레일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면을 완전히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정밀하게 작업을 할 때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사포도 생각해 보시고 뭔가 이렇게 면을 잡으시려고 하면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 샌딩을 하고 면을 잡으려고 하시는 면 있잖아요. 그 면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 정도 되는 나무에 편편한 나무 이미 각이 잡혀 있는 나무에 사포를 붙이시고 뭐 본드 같은 걸로 붙이시면 되죠. 양면 테이프나. 그래가지고 걔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지르면서 잡는 게 일반적으로 평면을 잡기는 가장 수월합니다. 그 방법이 가장 낫죠. 수압이면 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야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결국. 이 수압 대패라고 제가 예전에 그래서 제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수압 대패가 이제 물 수자에서 수압으로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 한자로 따지면 손 숫자예요. 손으로 압력을 줘서 이렇게 눌러서 그 면을 잡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저도 얘기했었는데 이거 명칭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이밍이 별로 안 좋아요. 수압 대패 이거 저는 그 지금 보통 쓰고 있는데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고 거기 선반 같은 거 만드시는 거 봤는데 그걸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저번에 원래 창고에 선반 만드는 거요. 창고 선반을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가 어떤 걸 물으시는 걸까요? 뭐 그 스킬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니면 사이즈 때문에 그러실까요? 뭐 당연히 할 수 있죠. 하실 수 있고 크기가 좀 큰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요번에 3.6m 정도 되는 거라 굉장히 긴 거라 그래서 수압이 맞아요. 손 숫자라서 수압 대패를 제가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이 뭔가 그 네이밍이라는 걸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네이밍이라는 걸 아주 잘해야 되는데 그 네이밍 중에 그러니까 뭐 네이밍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름 중에 이거 되게 잘못됐다 생각하는 중에 제가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얘기해 드리면 병명 중에 여러분 그 임신 중독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병명이 좀 무섭잖아요, 너무 살벌합니다.
제가 그 첫 아이를 낳을 때 병원에서 의사가 임신 중독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게 뭐라냐 하면 그 임산부가 걸리는 감기 같은 거라는 거더라고요. 간단한 거래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이렇게 살벌하게 졌냐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제가 병명 중에 느끼는 게 우울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제가 보기엔 아주 병명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게 그냥 좀 우울한 것 같잖아요. 누가 우울증이라 그러면 야 기운 내, 뭐 좀 밝게 살자, 씩씩하자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병이 그런 병이 아닙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이 그런 병이 아닌 게 그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정신적으로 오는 데미지를 입는 병 중에 그 아주 심각한 병이라, 그 뭔가 그냥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도저히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막 이 심신적으로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막 해가지고 굉장히 막 그 힘들어지는,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개인도 심지어는 뭐 삶을 막 포기하는 정도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이게 복잡한 병이거든요. 어려운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증이 그냥 우울하지 마 뭐 이러면 될 것 같은 이 네이밍이 정말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병명 중에 우울증이랑 그 임신 중독증은 경중을 잘못 지은 것 같더라고요. 바뀌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또 이 와중에 우리 파파고고님이 드립을 하시네. 이게 뭔가 그 이름과 관련된 건데, 음,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약이 아주 싫었답니다. 아유, 약을 드시고 계시고. 근데 요즘은 뭔가 그 약제가 잘 돼 있어서 간단한 약 먹으면 또 좋아지고 또 당연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는데 힘내시기 바라고, 병명도 제가 보기엔 바꿨으면 합니다.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시선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예전부터 그 정신과에 가는 거를 극도로 꺼렸잖아요. 무슨 문제 생기는 줄 알고 또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싫어하고 했는데, 요즘은 아저씨들도, 뭐 여자분들은 물론이고 아저씨들도 이 나이에 돼서 뭔가 그 갱년기 증상 올 때 가서 이렇게 호르몬제 처방 받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게 계속 제 옛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저도 물론 이제 그 예전 생각을 하니까 야 몇십 년 전 생각인데 참 재밌기도 했고 낭만이 있던 시절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옛날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다른 댓글 주신 분들 또 계신가요? 참고 영상 초보가 따라하실만. 그 영상, 요 얘기도, 이 질문 마침 주신 분 때문에 따라할 만한 간단한 걸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제가 사실 얘기 나중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조금 살짝 후회하기도 하고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건 또 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도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연관이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그 어느 한 가지가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어느 날인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뭘 많이 했냐면요, 그 뭘 그렇게 따라 만들더라고요. 그 외국 분들 거 만든 거 따라 만들고, 뭐 요즘 외국에서 핫하다는 거는 이겁니다. 뭐 그러면 다 따라 만드는 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진짜. 아니 우리는 뭐 이렇게 따라 만드는 것만 하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 제가 그 채널 이름 얘기해드리긴 좀 뭐한데, 그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도 있고 모여서 만든 뭐 굉장히 그 구독자가 늘어난 채널도 있습니다. 아니 이 친구들도 보면 하는 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요즘 뭐 제일 핫한 게 이겁니다, 저겁니다. 뭐 이게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만들어 봤어요.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앵무새도 아니고 따라만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 따라한다. 1번. 전에 절대로 안 따라한다. 만든 거 똑같이 내가 안 만든다. 그리고 그 서양인들도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거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발명인 마음하고도 좀 맞물리는 거예요. 발명이라는 게 원래 새로운 거 만드는 거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이제 제가 만드는 작품들도 진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거를 만들어 보려고 사실 초반부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공방 자체가 없었다가 공방을 꾸려가는 과정도 찍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기구들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 이외에 별도로 뭐 비트 서랍장이라든지 제 워크 테이블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도 제가 뭔가 보고 따라한 적이 별로 없고 그 제가 생각하는 독특한 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랬더니 제가 아까 그 후회도 하고 좀 서운하게 됐다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또 오히려 그 새로운 걸 찾는 것보다 방금 질문해 주신 분들처럼 그 따라할 수 있을 정도 좀 간단한 거를 만들면 안 되냐는 뭐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채널이라는 게 성장하는데 더 도움이 됐을 만한 거는 그 초보자분들을 위한 입문자분들을 위한 따라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것들, 남들도 만들어 온 것들, 또 외국인들이 만들어 온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거나 따라 만들거나 해보는 게 맞았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그런 고민할 시기는 버섯이 지났고 여전히 새로운 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아이템이라는 게 계속해서 새로운 것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 만들더라도 없던 기능들, 또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 작품 중에 담은 한 가지, 두 가지라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공방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놀라시는 분 많아요. 여기 일반 공방이 아니다. 여기 뭐 심지어는 제 공방 보시면 여기가 작업장이냐, 뭐 DP 디스플레이 해놓고 뭐 촬영만 하는 곳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 공방 맞습니다. 제 작업장이고. 근데 이제 워낙 특이하게 제가 운영도 하고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그 계속해서 그 형태가 좀 이제 전통적인 정통적인 공방과는 조금 모양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데 이 옛날 공방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낯설기도 하고 뭐 느낌이 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답이 된 건가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따라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아닌가요? 저도 헷갈리네. 그러니까 사실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 또 크리에이터로서 크리에이티브 넘치는 뭔가 그 집어넣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도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하고 너 어려운 것만 너무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광고도 많이 붙어서 어떤 광고? 아, 제 영상에서 나오는 광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영상에는 원래 저 따라 붙긴 하죠. 광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래도 올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올려볼까요? 올려봐도 되는데 이 사람이 또 관성이라는 게 생기니까 내가 어떨 때는 이제 이거 이런 걸 만들어도 될까? 막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새로운 거, 특이한 거를 보려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요 근래 제가 공장 쪽에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만들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좀 평이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방보다는. 근데 그래도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사실 제 그 채널 정체성과도 아이고 또 마이크를 건드렸습니다. 처음이니까 마이크가 너무 가까이 낯섭니다. 그 공방 업그레이드 생각도 하면서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무슨 얘기했는지 까먹었네요.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마이크 건들다가 얘기를 까먹었습니다. 맥락을. 한 번 더 볼까요? 그 공구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고 하니까 가성비 공구 같은 거 알려주는 것도 다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는 채널들 중에 뭐 이렇게 많이 쓰고 광고 안 받고 하시는 분 없는 것 같아서 디월트 뭐 이런 거 비싸다고 안 사.
사람이 노래를 안 해주네요. 아 그렇죠. 좀 저렴한 공구들 많죠. 안뿐이 안 사주신다니까 좀 동질감을 느낍니다. 요즘 뭔가 사려고 하면 또 산다고 하도 구박을 많이 해가지고 저렴한 것들 가성비로도 제가 사실 소개해드린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성비가 좋은 공구들뿐 아니고 뭔가 그래도 새로운 공구들을 계속 소개해드려야 된다는 좀 압박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성비만으로도 안 되고 또 새로운 것만 하기도 어렵고 해서 중간중간 어떻게든 이제 섞어서 같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도 광고가 나오나요? 아, 신기하군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처음 알 수밖에 없는 게 라이브를 오늘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는데 라이브에도 광고가 나오는군요. 유튜브가 하여간 뭔가 수익 모델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유 중에 이 라이브를 하는 게 아무래도 알고리즘 우리 알신이 간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도 하게도 됐고 제가 초반부에 그 얘기를 못 해드렸네. 그 유튜브라는 거를 시작을 했고 영상을 만들고 또 뭐 리뷰도 하고 영상을 올렸잖아요, 제가. 그리고 오늘 라이브라는 거를 처음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주 어릴 적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나이 좀 어리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볼륨을 높여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990년도니까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35년이 넘었네요. 근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냐면 그 당시면 유튜브 없었고 인터넷 없었고 하이텔 전련 통신망도 없을 때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유일하게 뭔가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는 공중파, 그러니까 라디오, TV밖에 없을 때입니다. 이 라디오라는 매체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을 때인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친구를 잘 못 사귀는 친구가 새로운 동네 이사를 갔는데 크리스찬 슬레이터라는 배우인데 10대로 나온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죠, 그 친구도. 그 이사를 갔는데 이제 친구를 못 사귀고 하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지하에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 지하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그러니까 외국 분들, 특히 미국 분들이 그 지하에다가 뭐 바도 만들고 이렇게 자기 뭐 공방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창고도 있고 와인 창고도 있고 그 집에도 굉장히 멋진 창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창고에 얘가 그 해적 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 햄이라고 그러나요? 그 무선 송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송을 이제 이 친구가 내성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얘기를 좀 혼자 주절주절 했는데 이게 그 주변의 10대들한테 이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 방송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영화니까 또 이 반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반동이 뭐냐면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주파수 대역 허가도 안 받고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이 이제 방송을 하니까 그걸 이제 추적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이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차에 이 친구가 이제 그 잡으러 온 거예요. 막말로 이제 못하게 한 겁니다. 못하게 하려고 왔더니 이 친구가 급하게 무선 그 송출 장비를 픽업 트럭 있죠, 미국 분들 쓰시는 트럭에다 다 싣고 움직이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삼각측량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위치 어딘지 찾아내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으러 다니는데 이 친구 차에다가 그걸 달고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방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방송을 들은 그 동네 10대들이 또 전부 다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그 마지막 한마디까지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뭐 얘기를 전했던. 그러고는 이제 물론 잡혀가더라고요, 마지막은.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범법을 했으니까. 그런 영화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어릴 때였는데 참 좋다, 너무 재밌다. 저렇게 자기 방송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뭐 이런 게 되고 장비를 갖추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 보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부를 유튜브 채널 통해서 좀 뭐 해본 거고요.
오늘 이제 라이브라는 거를 해보면서 이거는 실시간이잖아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대화 나누고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기도 하고 나름대로 꿈이었는데 뭐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기쁜 생각이 있고요.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야, 이런, 이거 진짜 기억납니다. 이문세 별이 빛나는 밤에 아시는 분들은 저랑 연식이 좀 되신 비슷한 분들이에요. 아마 20, 30대 분들은 모르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종환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코 이렇게 컸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방송도 생각납니다. 한 분이 파전에 막걸리 하시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든다고 말렸다는 분 하시네요. 이렇게가 지금 이제 공방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 지금 방송 얘기하시는 걸까요? 뭐 공방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꿈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얘기랑 맞물려서 아주 중요한 게 안경을 잠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제 이제 영상들을 보시고 또 제 공방에 꾸며놓은 걸 보시고 제가 만들고 있는 걸 보시고 아주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입니다. 한국 분들뿐 아니고 외국 분들도 많았는데 외국 분들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은데 뭐 이만저만에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그 많은 분들에게 굳이 꼭 댓글 많이 달아드린 게 뭐였냐면 지금처럼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당연히 제 공방보다 훨씬 근사한 당신만의 공간을 만들게 될 겁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늘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뭐 하게 될지 전혀 생각 안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닿아서 꾸준히 공부도 좋아하고 모으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이렇게 꾸리게 된 거잖아요. 관심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꾸준한 관심, 늘 갖는 관심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2002년에 저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이루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얘랑 관련해서 이 얘기랑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 꿈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 가지고 있는 사람과 확연히 틀립니다, 여러분. 차이가 나요.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서 이 사람은 더 알고 싶다, 더 사귀고 싶다라는 느낌을 갖는 분과 이분을 내가 왜 만나서 이 고생이지?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심지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차이는 저는 뭐를 생각하냐면 이제 누군가를 알게 되잖아요. 누군가를 사귀고 처음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에게서 뭔가 한 가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좀 더 새로운 게 나오고 또 그의 뭐 꾸준한 일관성이 보이고 뭐 양파 껍질 까듯이 이렇게 까면 깔수록 뭔가 새로운 게 좋은 게 나오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건 뭐 한 가지 알 때마다 확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이건 또 뭐야? 뭐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계속 놀라는 일만 생기면 이 소원함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꿈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나 이것도 하고 있어, 이것도 해봤어, 저것도 해봤어, 이걸 꿈꾸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기를 굉장히 바라고 그렇게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고 그 한 가지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면 꾸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갈수록 좀 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좀 맛이 나는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고 여러분도 또 꼭 그런 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삶이 훨씬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가 원래 이제 이 채널에서는 오늘은 이제 부득이 첫 방송이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 이전 이력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차후에는 분명히 이제 그 제가 만든 작품에 대한 이야기라거나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들 또 거기에 제가 답변한 것들 이런 걸 바탕으로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 예전 얘기하다 보니까 살아온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뭐 나중에도 안 할 수 없겠죠. 뭐 물론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오늘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이고야 또 저 참고로 한다는 분도 있으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연령대를 짐작할 수 있게 되네요. 아 맞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하게 되면 다 나오죠. 이제 50대가 된 거죠. 꿈을 하여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나간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주변에 남게 되고 하면 그 삶이 뭐 향기로 가득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게 좀 짧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 직원들을 면접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면접을 보는데 와 그 이력서를 볼 때마다 제가 사실 많이 놀랍니다. 저희 때랑 이제 풍경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저희 때는 이력서에 그 몇 가지를 못 썼어요. 못 쓴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못 쓴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 직장에 뭐 5년 다녔다, 10년 다녔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나이니까 경험치가 그밖에 안 되잖아요. 와 그런데 제가 요즘 면접 본 젊은 친구들 중에는 그 이력서가 막 2장 빼곡하게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거나 이게 아니고 그 옮겨 다닌 회사를 뭐 3개월, 6개월, 2개월 이걸 다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솔직함에는 사실 깜짝 놀랍니다. 아 정말 이 친구 솔직하구나. 심성은 고든가 보다 싶은데 아니 2개월, 3개월, 5개월짜리도 다 적어 놓는 거는 저 지금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룰인 건지 뭐 자랑 삼아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와 그게 보면서 와 이분들은 근데 뭐 한 가지 꿈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하는 분인 건가는 당연히 고민하게 되잖아요. 제가 채용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모르겠는 게 이 부분까지 바뀌어서 지금 만약에 채용 관련하는 분들이 야 이 친구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구나 3달씩 했네 막 이래서 그분을 채용하게 되는 건지는 제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느낌은 그렇고 이게 이제 그 한 가지 꿈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꾸준히 매달리는 게 없어서도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아 이거 진짜 나중에 정말 그 이렇게 술을 한 잔 마시면서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공백 기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솔직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적긴 저는 그거 기억해놓은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적어놔서 아는 건가? 기억을 어떻게 할까요? 몇십 군데를. 이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긴 바뀌는 거 맞습니다. 예전에는 한 군데 직장에서 오래 다니는 게 이제 나름 사회적인 매력으로 보일 때가 있었던 거고 지금 뭐 다양한 경험을 얻는 게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있기는. 기간제 채용으로 하니까 자꾸 단기 경험에서 기간제 그렇죠. 기간제 얘기 뭐 단기 채용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젊은 분들이 제 채널을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젊은 분들한테 20, 30대 분들한테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제 이력을 지금 들으면서도 들은 분은 느끼실 것 같은데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했고 타임캡슐 코리아, 티캡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음성법전을 만든 그 99년도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거의 한 26년이니까 27, 8년 된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 제가 뭐 어디 월급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일만 계속 꾸린 거예요. 많은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고 또 안 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고 한 시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못하겠다는 20대 분들 말에는 이제 동의가 안 돼요. 정말로 이건 정말 동의가 안 돼요. 잘 이거는 그 뭐 물론 이제 사회 분위기가 경제적으로 너무 침체됐고 한정돼 있고 이런 거 많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찾아낼 수 있는 나이대가 그때 아닌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일들 워낙 많으니까 세상이 너무 다양해져서 또 좋은 일들 찾아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뭐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 아니라도 어떤 일이든 가능하거든요. 사인캐스 코리아 부활까지. 예. 근데 지금 몇 분이 들어와 계신 건가요? 제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나오지가 않네요. 아, 그렇군요. 라이브는 계속 하시는 건가요? 나 진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라이브를 계속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제가 사실 구독자와 공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라도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상대로 지금 100명은커녕 훨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뭐 이 아름다운 저녁 시간을 뭐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도록 뭐 알찬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새로운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가지고 라이브를 하려고 하고요. 우선 수요일 저녁 8시에는 항상 찾아뵐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라이브를 켜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제 공방에 저는 1년 365일 중에 거의 다 오거든요. 364일은 옵니다. 그 얘기는 토요일, 일요일도 항상 온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도 언제 이제 여유가 되면 한번 나름 또 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면 아마 더 놀라실 텐데 사실 제가 주로 관심 갖는 분야, 원래 좋아했던 분야는 목공이나 이런 쪽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수학, 물리, 또 천체, 우주 이런 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가진 책들도 그쪽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 나눠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 채널의 정체성을 보고 당연히 들어오는 분들일 거라 제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던가 왜 만들게 됐나 뭐 만들고 난 비하인드라던가 작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좋을 거고요. 좋을 것 같고요.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니까. 근데 바라기는 이제 개중에 제가 말씀드린 분야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또 얘기 나누는 시간이 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아이템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거의 다 맞물려요. 수학, 물리, 우주, 천체 이런 것들이랑 뭔가 구상하는 것들이랑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수학이라는 거는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학문이기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게 수학이라는 학문이라고 하니까 좀 뭐하네요. 그 분야인데 그 제가 왜 좋아하나, 왜 사랑하나, 또 왜 수학이라는 게 아름답나 이런 얘기를 드리면 사실 제가 뭐 그 얘기로 뭐 밤새 얘기 드려도 될 정도로 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관심들 많이 가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같이 얘기 나누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네요. 쯔양도 시청자 한 명이라고 들었어요. 아, 쯔양이 그죠, 먹방하는 언니죠. 우주에 관한 생각도 꼭 듣고 싶네요. 우주, 예, 우주. 와, 우리 또 파파고고님은 또 다니는 동호회 닉네임이 우주네요. 특이합니다. 괴가 같다고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우주 얘기는 뭐 느닷없이 하면 이게 너무 좀 폭이 그래서 그렇죠. 어, 제가 수학 얘기 나왔으니까 수학 얘기 한 가지만 해드릴까요? 뭐 수학도 뭐 뭔 얘기 하려나 하실 텐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헝가리에 수학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폴 에어디슈라는 분이 계신데 이 헝가리 발음이 우리 발음으로 좀 어려워요. 뭐 에르디슈라고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본 책에 나온 에어디슈라는 발음이 좋은데 이 에어디슈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수학 천재였던 분이에요. 뭔가 이제 민간인이 우리가 계산기로나 가능할 만한 그런 것들을 뭐 암산으로 어릴 때부터 막 해내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암산이 어떤 건지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게 아니고요. 제곱근이라는 거 있잖아요. 루트.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하나 알고 계실 만한 거 1.414, 214 뭐 이러고 이렇게 쭉 나가는 루트 그 값 있잖아요.
이게 이 나눗셈이 보통 나눗셈하고 다릅니다. 이 그 제곱근 나눗셈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암산이 안 되거든요. 거의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은 그 제곱근이 아니고 그 세제곱근을 계산했다는 분이에요. 세제곱근, 그러니까 세 번 제곱해서 뭐 예를 들어서 78이 되는 수를 찾아라 그러면 암산으로 뭐 7점 몇몇 몇몇 이게 암산으로 나왔다는 정도 분이에요. 굉장한 천재죠. 이 수학적인 천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주 정수론 계통에 특히나 이제 그 많이 영향을 끼치신 분인데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그 하는 게 수학이고 재산이라던가 명예라던가 뭐 직위라던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던 분이에요.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와 그 같이 학문을 나눌 만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공동 논문을 많이 쓰신 거예요. 이분하고도 하고 저 사람하고도 하고 논문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에어디쉬 넘버라는 게 나옵니다. 이 에어디쉬 넘버라는 게 뭐냐면 이 에어디쉬라는 분하고 직접 공동 논문을 쓴 분은 에어디쉬 넘버 1, 그리고 이 넘버 1인 분들하고 공동 논문을 쓴 분은 에어디쉬 넘버 2, 또 2인분하고 쓴 분은 3이겠죠. 이렇게 쫙 퍼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야 분들하고 이제 논문을 같이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라는 분도 에어디쉬 넘버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은 못했고 이분하고 공동 집필을 한 분하고 같이 논문을 썼다는 얘기죠. 지금 에어디쉬 넘버가 13번, 14번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수학자가 남긴 공동 논문에 관련된 뭔가 묘한 숫자인 이 에어디쉬 넘버라는 게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이걸 누가 연구도 했습니다. 이 에어디쉬 넘버에 대한 논문이 나올 정도니까 여러 편 나왔거든요. 이 에어디쉬 넘버라는 게 이제 정수론 중에 뭐 어떤 특정 분야로 이렇게 논문 연결고리가 커지는 방향 쪽의 학문이 지금도 발전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것까지 막 밝혔다는 거더라고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수학을 사랑한 분이지만 이 수학계에 남긴 게 굉장히 공로가 큰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공동집필도 많고 논문도 많이 쓰고 뭐 해결해낸 것도 굉장히 많고 미해결 난제 중에 야 이런 분 이 에어드시라는 분 얘기를 들으면 야 그 한 분야를 자기가 사랑하는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구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논문이라는 좀 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번호라 좀 우리가 좀 낯설죠. 근접하기는 어려운데 접근이 어려운데 그 지금은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채널을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뭐 어떤 이야기든지 담아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또 여러분들과 나눌 수도 있고 교감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에어드시라는 분처럼 뭐 논문 정도로까지 아니더라도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얼마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는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아이고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네. 근데 오늘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어떤 일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 근래는 영상에서 많이 나왔죠. 그 제 공장 쪽 업그레이드 하느냐고 이제 공장 쪽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제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시작하게 된 것과 또 운영하면서 아인텍뿐 아니라 제가 그 트윈볼 코리아라고 별도로 당구 트레이닝 용품을 만든 게 있습니다. 만든 회사가 그 회사 이야기까지는 이제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관계는 다음 편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이제 이 얘기를 마저 드리면서 그 유튜브 얘기도 이제 그때는 정말 완전한 계기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오늘 얘기 드린 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사실 그 발명 얘기 드렸잖아요. 이 발명이라는 거에 관심 가지면서 아이디어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막 이게 천착하고 치밀하게 따지고 치중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다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저는 그게 사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구상했던 것들까지가 다 사업으로까지가 이어졌다는 게 너무 좋고요. 요 근래 요 근래 그 뉴스 보면 여러분들 그
정치 얘기 들으면서 머리 아픈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뭐 들어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이 채널에서 정치 얘기는 절대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어느 쪽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건 절대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근래 정치 뉴스를 보잖아요. 정말 웃깁니다. 이게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자기가 생각해놨던 내뱉었던 얘기들 지향했던 바와 지금 너무 달라져가지고 남이 아닙니다. 뭐 다른 당이라거나 다른 정치 지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과거의 자기와 싸우고 있더라고요. 보면 아주 여러 사람이 그래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일관성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관심을 가지다 보면 당연히 그 길이 열리고 할 수 있는 게 생긴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도대체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변해가는가가 너무 좀 희한해요. 근데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분들 보면 참 차라리 제 삶이 저는 더 온전한 삶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뭐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 예전에 생각했던 거를 바탕으로 계속 삶을 영위하고 일도 만들고 앞으로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그 생각들을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변하는 것보다는 그건 낫다는 생각을 좀 하네요. 너무 많아요, 하여간. 그래서 개그보다 재밌다고 하는 분도 있네. 맞죠? 당구 많이 치시나요가 있네요. 아, 당구 얘기가 나와서 당구를 가끔 칩니다. 당구라는 게 제가 그 새로운 아이템으로 시작한 트레이닝 용품 만들 때 이 당구라는 스포츠에 관련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 후원 회장을 자처하고 있는 우리 파파고고님께서 알고 계신데 그 PBA라는 당구 프로 리그가 생겼어요. 거기 이제 심판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을 제자리에 놓는 용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특허도 가지고 있고 한 제품인데 그 제품을 여전히가 아니죠. 앞으로 당연히 사용할 건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마음적으로 기쁜 마음이 있고요. 그 관련된 이제 용품들 만든 얘기를 제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아인텍이라는 회사 얘기랑 트윈볼 코리아 얘기는 다음번에 얘기를 꼭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자체라는 게 플랫폼으로서는 너무나 좋은 이 플랫폼이에요. 저는 이 유튜브에 사실을 많이 고마워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던가 만들고 싶었던 거라던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근래 너무 많아져가지고 채널도 너무 많아지고 영상도 뭐 AI로 만든 영상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문제는 늘 경제잖아요. 이 경제 이익 같은 게 중요한데 이 유튜브라는 것도 뭔가 그 이득이 되고 이익이 있어야지 움직여지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그 상업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여요. 사실은 유튜브가 살짝은 그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큰 뭐 문제 없이 막 특별한 막 이상한 것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플랫폼을 안 만들어주고 지키고 있다는 것만 해도 유튜브가 대단한 겁니다. 그 수많은 시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게다가 걸러졌다는 것만 해도 참 엄청난 그 플랫폼 맞는 겁니다. 프로 당구협회 당구 영상을 보셨다고요? 잘 치더라. 근데 이게 제가 물론 잘 친 영상을 올려서 그러긴 한데 매번 어렵습니다. 이 당구라는 게 특히나 그 3쿠션이라는 게임이거든요. 좀 큰 테이블에서 하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아주 어렵고 제가 집사람도 좀 해보고 있는데 집사람 제가 알려주면서 아주 그냥 그 아주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제 집사람은 더군다나 어릴 때 뭐 당구 치거나 하지도 않았어서 나이 먹고 좀 해보려고 했더니 참 어렵더라고요. 별의별 상황이 다 생기고 골프 안 치시나 봐요. 골프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골프는 안 칩니다. 안 치는 게 이유가 골프라는 게 온전히 하루 비우고 며칠 비우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한가하게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치열하게 계속 일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제 이걸 거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런 여유를 가져가면서 해야 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뭐 규모가 좀 더 크다거나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뭔가 이 좀 소프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꾸리고 했던 이 공장이라던가 운영할 때는 그런 시간 여유를 사실 갖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했고 그리고 별로 재밌을 것 같지도 않았는데 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골프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까 합니다. 저의 그 일종의 그 강박, 집착, 책이라던가 제가 좋아한다는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던가 그 발명이라던가 제가 공부 모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이 있냐 하면 골프 통해서도 알 수 있네요, 여러분. 제가 골프를 그 제가 살던 곳에 바로 앞에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그늘막 아니 그늘막이 아니죠. 천막 이렇게 쳐져 있고 큰 골프 스윙 연습장 있잖아요. 그게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 집 바로 앞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한 10년 됐습니다. 골프를 좀 하긴 해야 되겠길래 이제 골프를 하러 갔어요. 골프를 치러 이제 해보려 갔는데 그 제가 왜 갔냐면 여러분 제가 왜 갔냐면 시도를 하는 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왜 갔냐면요 그 골프 그 장에 붙어 있는 동그랗게 붙어 있는 뭐 250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터인 줄 알았는데 야드던데 뭐 거기를 갔는데 그걸 맞춰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뭐 골프채로 맞춰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맞춰보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운동 삼아 갔어요 사실은. 운동이 될까? 그리고 갔는데 갔더니 이제 처음 왔다 그랬더니 제 처음이었습니다. 골프를 하는 걸 처음 해보러 갔는데 그 프로 레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슨이 필요 없다. 그랬더니 꼭 받아야 된답니다 처음에. 그래서 뭐 그렇게 하죠 뭐 그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슨을 하기로 하고 프로가 왔어요. 근데 제 프로한테 솔직히 얘기했거든요. 나는 골프를 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난 저걸 맞추러 왔다. 그래서 큰 거 드라이버 줘라. 저걸 맞추겠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됐고요. 뭐 7번 있잖아요. 7번 주면서 그걸로 이렇게 이제 스윙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뭔가 지금 오해가 있는데 나 이거 하러 온 게 아니다. 저는 이걸 맞추러 온 사람이다 나는.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요. 귀엽고 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레슨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프로가 저랑 1시간 2시간 같이 안 했습니다. 잠깐 얘기해주고 자세히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갈 거 아니에요. 딱 가면 그 드라이버가 있더라고요. 놓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친 거예요. 막 저걸 맞추려고.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바본가 근데 저것도 못 맞추나 이러는데 그걸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것도 이게 골프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렇게 이제 누르면 공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텀은 이제 스윙을 이제 준비한 다음에 스윙을 딱 하고 자기 자세도 확인하고 뭐 어떻게 궤적도 보고 뭐 딱 하고 여유 있게 하고 준비 다시 한 다음에 다음 번을 누르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노 타임으로 누르고 빵 치자마자 다시 눌러서 공 나온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느리지? 그러고 꽝 치고 바로 눌러놓고 이제 공 나오면 또 꽝 치고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골프장에서 유명해졌잖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오면 뭐가 깡깡깡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막 꽝꽝. 제가 이제 몇백 개씩 쳐보려고 이제 그걸 막 하다가 프로가 오면 다시 다른 거 하다가 이걸 해보려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참 했는데 결국은 어떤 이제 아저씨 한 분이 제가 막 쿵쾅쿵쾅 하고 있으니까 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이렇게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드라이버를 하나 샀는데 이 드라이버도 이름 잊어버렸네. 일본 제품이었는데 뭔가 금빛으로 되어 있는 건데 또 저랑 맞아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더라고요. 깡 소리가 나는데 음향도 좋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6시 정도에 5시 6시 가가지고 그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몇 달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못 맞추고 아래까지만 갔는데
그 세네 달 정도를 그렇게 했더니 이 등 쪽에 뭔가 무리가 오더군요. 완전히 와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등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요즘 뭐 했냐 그래서 골프를 조금 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방법이 없대더라고요. 뭐 수술이나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쉬어야 된답니다 무조건. 그러면서 제가 프로한테도 얘기했더니 프로도 한 6개월 쉬셔야 될 걸요 그러더라고요 대본에. 골프할 때 등 결려 본 분은 아시는데 그 참 묘하더라고요. 거기가 아직 치료가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걸 집중적으로 세 달, 두세 달 정도를 제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프로가 오해하고. 제가 이해를 봐도 역시 저는 그 한 가지 제가 뭔가 이제 생각이 들면 거기에 진짜 정말 깊은 노력을 하거든요. 노력은.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들이 보면 얼마나 웃겼겠어. 이 사람이 차근차근 지금 7번 아이언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자기만 없으면 쿵쾅쿵쾅 거리고 있으니까 뭐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보려고 하다가 몇 달 하다가 그게 안 맞길래 등이 아파가지고 못했는데 언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가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덕소예요. 골프 얘기 때문에 길어졌네. 수능 본다고 이게 무슨 얘기지? 사측연한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수능 제 골프 얘기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름 제가 한 두어 달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스윙 폼이고 뭐고 제가 봐도 그렇고 근사하더라고요. 멀쩡하던데 제가 뭐 골프 필드에는 안 나가 보니까 모르겠는데 뭐 재밌게 했습니다. 그때 저 혼자만. 골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시간 때문에도 제가 미루고 안 하고 하다가 이제 당구라는 거를 아이 가르치다가 제가 해보게 됐는데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수요일에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이텍 얘기와 트윈볼 코리아 얘기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대로 그 한국어로 방송을 하는 거라 당연히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진 않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말로 하는 이제 한국어 방송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뭐 질문하시거나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도 보시고 하면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 많이 좀 어색하고 서툴렀다고 보이는데 계셨던 분들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프레이님은 누굽니까? 외국인인가? 프레이그런 어이구야. 제 작업이 영감을 준다는 프레이 그림러드인가요? 프레이 그림러드라는 분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외국 분 같으세요. 그 외국 분들 댓글을 보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분들 댓글하고 진짜 달라요. 외국 분들은 그 칭찬, 격려, 응원 이런 거를 워낙 좋아도 하고 잘하기 때문에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진짜 너한테 영감 많이 얻는다. 네 작품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 얘기가 사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작품들 뭔가 간단하거나 새롭거나 뭐 특이하거나 만든 걸 통해서 뭐 많은 분들이 영감도 얻으시고 또 영감까지는 아니래도 우리말로 영감을 얻었다 그러면 좀 뭔가 수준 높은 그런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 뭐 작은 힌트라도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저도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해보고 있는데 아이고 또 우리 파파고님이 주소까지 막 적으시네. 덕소 맞습니다. 그 당구장이란다. 그 골프장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그 프로분이 마침 또 제 집 옆집에 살더라고요. 나중에 그 친구하고 술도 마셨는데 처음에 내가 얘기 안 했냐 솔직히 그랬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더라고요. 처음 본다고 그런 분. 그랬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10시간 넘었네요. 2시간 가까이가 됐는데 뭐 제 옛날 얘기하면서 제가 바라기는 그 50대 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50대가
좌충우돌 겪으면서 좀 지내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로 여러분들도 즐겨주셨으면 하고요. 뭐 공통되는 관심사 가지고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은 거잖아요. 다음번에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이야기 드리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방송이라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제 인사하면 되는 건가요?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많이 횟수가 늘어나서 팁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그 채널의 라이브 그 탭에 저장이 됩니다. 거기 저장이 되니까 나중에도 보실 수 있어서 저희 그 외국 분들은 영어 자막으로 다 들어갈 테니까 거기 있는 거 또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제목 오늘 이번보다도 낮을 겁니다. 더 재미있고 또 특별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거 약속드리면서 다음 주 수요일 8시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